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당뇨병. 당뇨병은 각종 합병증으로 환자를 평생 괴롭힐 수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상에 따른 다리 절단을 제외하고 다리 절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병성 족부병변, 즉 당뇨족인데요. 정상인에 비해 하지 절단 위험이 15배나 높은 당뇨족에 대해 들어봅니다. 당뇨족이란 당뇨 또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여러 병적인 문제들이 생긴 발을 일컫는 말로, 간단히 말씀드려 당뇨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발 중에 상처, 통증 등 여러 문제가 생긴 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성 족부질환은 말초 동맥질환, 말초 신경병증, 감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데요.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족부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2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크게 보면 혈관 문제와 신경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혈관 문제라는 것은 발로 가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인 말초 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발시림, 저림 증상, 괴사 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신경 문제로는 말초 신경의 손상으로 발 감각 무딤, 저림 통증, 샤콧 관절병증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수년간 지속되면 말초 동맥 폐색과 말초 신경 손상이 점차 진행하게 됩니다. 발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신체 말단 부위인데요.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는 발에 가벼운 상처만 나도 궤양, 궤저 등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평상시 작은 변화도 세심히 관찰해야 하는데요. 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증상이 서로 유사한 경우도 많고 함께 병발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혈관병증이 주로 문제인지 신경 문제가 더 심각한지 잘 관찰하고 판단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경검사나 혈관검사를 통해서 두 병의 경중을 따져 더 위험한 병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발 궤양을 한번 앓고 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흔해 1년 이내에 약 30%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당뇨병성 족부병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수술 후 4년 이내에 반대쪽에 대해서도 수술을 받는다는데요. 많은 환자가 재발을 반복하다 혹 발을 절단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당뇨족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들을 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뇨족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것도 맞고, 작은 절단술을 받은 환자군보다 큰 절단술을 받은 환자군의 사망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환자분이 작든 크든 수술을 받게 될 정도로 심해질 환자분의 상태 및 외부적인 요인들이 선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당뇨족으로 진단된 후에 증상에 따라 철저한 혈당 조절, 상처 및 혈관 상태에 따른 적절한 약물 투여를 받으시고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발 관리를 잘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발표한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의하면 당뇨족 환자의 경우 5년 이내 사망률이 최대 55%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뇨족은 사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 또한 매우 심각하기에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족에 대해 더욱 잘 알고 당뇨족 예방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고열이 있거나 통증에 대한 감각이 줄었을 때. 둘째, 굳은 살이나 티눈 부위가 빨갛게 변하거나 악취, 분비물이 있을 때. 셋째, 발이나 다리의 피부색에 변화가 있을 때. 넷째, 궤양의 크기가 크거나 염증이 의심될 때. 다섯째, 발톱이 피부를 파고들거나 발톱 부위가 붉게 변하고 부종이 있을 때. 여섯째, 발이 비정상적으로 차거나 경련 혹은 쑤시는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검사는 기본적인 검사들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로 여러 검사를 단계별로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는
환자의 발을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진찰을 통하여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요. 단순 방사선 검사와 기본적인 혈액 검사도 기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말초혈관에 대한 정밀 검사로는 초음파 검사, 하지 동맥 조영술 또는 CT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고, 신경에 대한 정밀 검사로는 신경 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신경의 문제로 인한 병들과 감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발 부위의 단순한 상처는 외래에서 가볍게 치료할 수 있으나 궤양이 있거나 괴사까지 동반되었다면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족부궤양 부위에 반복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경우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궤양을 치료할 때는 압력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감염이 동반된 경우라면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상처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당뇨족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적인 치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당뇨병을 조절하기 위한 당뇨약 처방을 기본으로 하여 상처가 있다면 적절한 항생제와 소염제 투여가 필요할 수 있고, 말초혈관 문제에는 혈류 개선을 위한 여러 종류의 약제들이 있어 상태에 따라 처방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로는 상처의 단순 소독에서부터 감염되고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 괴사되어 살릴 수 없는 발의 일부를 절단하는 절단술 등이 있습니다. 감염이 심한 경우에도 최근에는 창상음압 소독 장치를 응용하여 감염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향상시킨 후 피부 이식술 등을 통해 절단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대부분 사소한 피부 손상에서 시작되지만 문제가 진행돼 심각해진 후에는 치료가 쉽지 않고 심한 경우 다리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데요. 치료 중에도 사소한 부주의가 치료를 더디게 혹은 방해할 수 있으니 전문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합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시행하는 창상소독 치료가 단순해 보인다고 집에서 자가치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소독 자체는 단순하지만 상처의 상태가 어떤지는 상처를 많이 관찰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의 판단이 정확하므로 상처의 상태 판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소독 자체가 복잡하여 병원에 오시라는 것은 아니므로 상처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족욕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족욕을 하루 한 번 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 수 있으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 감각신경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족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보다 위험성이 몇십 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발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각질은 매일 제거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발을 매일 자주 관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각질을 매일 제거한다고 피부를 물이나 약품에 불리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다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각질을 관리하는 법은 보습제를 자주 발라서 피부의 각질층이 갈라져서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족은 조기 발견과 치료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족부병증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발을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우에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의료진에 의한 관찰 및 세심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 매일 자신의 발을 관찰하고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의 발을 발가락 사이까지 세심히 관찰하시고 굳은 살이나 상처가 있는지, 감각이 둔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톰한 양말을 자주 갈아 신으시고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은 적절한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발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